처지지는 않게 한번 노력은 해볼게요. 저도. 자, 1번부터 좀 보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번에 했었던 이제 그 접속사 같은데요. 일단 등위 접속사, 상관 접속사, 그리고 이제 종속 접속사, 그리고 전치사 접속사 기구까지 일단은 아주 간략하게만 좀 해놨습니다. 자, 일단 등위 접속사 먼저 보자면 전에 이제 얘기했었는데 등위 접속사에서 이제 가장 포인트가 되는 건 병렬 구조.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병렬 구조라는 건 결국에는 A, B 두 개가 있을 때 뭐 여기서 and나 but이나 or 이렇게 세 가지 이런 등위 접속사가 나와 있으면은 A와 B와 이제 문법적으로 대등한 관계가 돼야 된다는 거였지. 그래서 이제 동일한 품사가 와야 된다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특징이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상관 접속사는 이제 그 등위 접속사에서 이제 파생된 녀석이었죠. 그래서 중요한 건 짝으로 이루어진 이제 접속사인데, 이제 수일치 부분, 그리고 짝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그리고 이제 병렬 구조, 요 세 가지가 이제 가장 중요한 거였다. 그래서 이제 상관 접속사의 종류들 이제 여러 가지가 있었죠. both, either, neither, not able, be, not only, but also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수일치에 관련된 건데 2, 3, 4, 5는 전부 다 B에다가 수일치를 하지만 both 같은 경우는 항상 복수 취급한다. 이게 이제 중요한 특징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종속 접속사. 종속 접속사는 말 그대로 이제 종속절을 이끄는 접속사인데 중요한 게 이제 명사절과 부사절 이제 두 가지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였지. 형용사절은 없었어요. 자, 그리고 전치사와 접속사 뒤에 올 수 있는 거.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전치사 뒤에는 명사를 쓰고 접속사 뒤에는 주어 동사를 쓴다. 이게 이제 가장 기본형인데 이것 이외에도 대명사도 되고요. 동명사도 되고 명사, 절도 당연히 가능했죠. 접속사 뒤에는 이제 분사구문 형태, 이제 ing나 뭐 pp형이나 뭐 전치사 더하기 명사나 뭐 형용사, 구라던가 뭐 이런 애들도 올 수 있었던 게 특징이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이제 실천 문제 부분을 좀 보자면, 자, 여기에서는 이제 여기가 좀 헷갈릴 수 있는 게 지금 because라는 접속사가 나왔단 말이야. 그럼 접속사 뒤에는 주어 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뒤를 보면 The mental skills it helps us develop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여기에 주어 동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혼동이 올 수 있는데 정확하게 보자면 The mental skills라는 지금 명사가 나와 있잖아. 그럼 이 명사는 주목보호 중에 한 가지의 역할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뒤를 보면 The mental skills라는 명사에 이어서 바로 it이라는 녀석이 나와버렸어요. 그 다음에 helps라는 동사가 나오고, 그러면 명사 다음에 지금 주어 동사가 나오는 이런 패턴이 되지. 이거는 이제 전에 배웠다시피 명사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오면 얘가 얘를 꾸며주는 거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목적격, 관계, 대명사가 생략된 구조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뒷부분은 수식어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뒷부분이 없다고 생각하면 남는 건 명사밖에 없죠. 따라서 접속사 뒤에 명사만 오면 안 되니까 이 접속사가 아니라 전치사인 because of로 쓰는 게 맞겠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7번. 7번에서는 지금 이제 이 부분이 이제 틀렸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 not only but also가 나와 있죠. also는 생략된 거. also는 생략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not only 뒤를 보면은 have라는 동사가 나와 있는데 이 앞쪽을 보면 must라는 조동사가 나와 있어. must 뒤에는 원래 동사 원형을 써야 되잖아. 그래서 have라는 동사 원형 썼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not only A에 해당하는 부분이 여기고 B에 해당하는 부분이 여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찬가지로 똑같은 동사 원형 B로 써줘야 이제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자, 여기서는 이제 that의 이제 밑줄이 that 부분이 이제 틀렸었는데 뒤를 보자면 You are going to do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이 do에 대한 목적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that이 아니라 what을 쓴다. 이렇게 간단하게 풀 수가 있겠습니다. Can you tell me만 보면은 너가 나한테 말해줄 수 있느냐? 그럼 뭘 말해줄 수 있느냐? 즉 목적어가 빠져있는 불완전한 문장이죠. 앞부분만 봤을 때. 자, 앞부분이 불완전한 문장이면 뒤에는 명사가 필요하다. 제가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명사절이 나와야 되고 배절도 왓절도 둘 다 명사절이 가능하지만 뒤에 do에 대한 목적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 나왔기 때문에 관계, 대명사, what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데일리 테스트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우리 오늘 진도 나갈 부분을 보기 전에 그때 제가 100페이지에서 뭘 더 설명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좀 안 나서
아, 그 부분이었나요? 네네. 숨차. 오늘은 수업을 할 수 있어서 다행이네 진짜. 어제는 수업을 못 했거든요. 제가. 네. 그래도 다행인 게 수업을 하다가 실려간 게 아니라서 다행히 학생들 놀랄 뻔했어요. 어제 교무실에 갑자기 쓰러져갖고 실장님이 119 불러줬거든요. 아, 네, 오늘은 뭐 그럴 일은 없는데 혹시라도 쓰러지면 119 좀 불러주세요. 자, 100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했던 거를 좀 이어서 볼 건데, 지난번에 쌤이 이제 그 2번까지는 이제 대부분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during, for, by, until. 요거는 좀 설명을 했었고, beside와 beside는 뭐 크게 뭐 차이점이 없어서, 그러니까 해석만 보면은 풀 수 있는 거라 사실 제가 자세하게 안 봤고요. 3번에 in that, except that, 그리고 전치사 whether 요 부분을 조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 in that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이게 조금 중요하거든요. 이게 일단 뭐냐면 여기 있는 that 있잖아, that. 이 that이 일단 명사절 접속사예요. 명사절 접속사. 자, 이는 전치사니까 뒤에 명사가 나와야 되죠. 근데 명사 말고 대명사, 동명사, 명사절 다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명사절 접속사 대절이 나오게 되는 거고, 접속사니까 당연히 인데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나옵니다. 이런 구조가 되고요. 자, 해석은 거기 나와 있다시피 뭐뭐라는 점에서 이렇게 해석이 돼요. 뭐뭐라는 점에서. 자, 근데 이제 이 인댓이라는 녀석이 왜 중요한지가 지금 책에 안 나와 있거든. 이게 왜 중요한지가 안 나와 있고 그냥 인댓, 뭐뭐라는 점에서 이것만 나와 있어.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한지를 좀 설명을 해줄게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명사가 나왔어. 명사가 앞에 딱 나와 있고 in이 나왔고 그 다음에 that이 나와 있다고 쳐볼게요. 근데 여기에 that을 쓸래 아니면은 which를 쓸래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 예를 들어서 이것 때문에 어려운 거야. 왜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in that을 쓰든 in which를 쓰든 둘 다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와요. 둘 다. 왜냐면 in which 같은 경우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인데 우리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항상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온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in that 같은 경우는 방금 말했다시피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앞에 명사가 나와 있다는 거를 봤을 때는 그러면 in that과 in which를 구분하는 거는 문법적인 형태로는 우리가 구별이 안 돼요. 지금. 왜냐면 둘 다 뒤에 완전한 문장이니까 이게 구별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둘의 차이를 구별하려면요 해석밖에 없어요. 해석밖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이 이제 많이 틀리는 건데 우리가 이제 잘못 학습하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냐면 그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를 쓸 때 이 관계대명사 자리에는 that을 쓸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배워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것만 알고 있으면 그럼 당연히 in이 치지 in that은 안 되지 이렇게만 생각을 해버린다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in that에서 이 that이 관계대명사가 아니라 접속사 that일 수도 있다라는 거. 이것 때문에 헷갈려서 여러분이 틀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되셨나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왜 이 문제가 잘 나오는지 그 문제 의도를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문제 의도가 무엇이다? 전치사, 그러니까 지금 쓰는 거는 문제 의도예요. 문제 의도. 이 위에 있는 녀석의 이제 문제 의도가 무엇이냐면요. 전치사 더하기 관계 대명사 요 구조에서 요 자리에 that을 사용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that을 사용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in that이라는 형태만 보고 무조건 어법상 틀렸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린다는 거죠. 됐어? 이게 되시죠? 여기까지 얘기하면은 in that이라는 형태만 보고 이건 어법상 틀렸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버린다는 거야. 그래서 문제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in that만 보고 이건 어법상 틀렸구나 우리가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면은 that이 관계대명사가 아니라 접속사 that이라면 쓰임새가 가능하거든요. 관계대명사 that은 안 되지만
접속사 대시라면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 녀석의 이제 풀이 전략은 뭐냐면 여기다가 쓸게요. 이 녀석의 풀이 전략은 무엇이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해석이에요. 해석. 그러니까 결국 해석으로 이제 풀어야 되는데 그럼 해석에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인넷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다시피 뭐뭐라는 점에서 이렇게 해석하죠. 뭐뭐라는 점에서. 이니치 같은 경우는 관계대명사니까 뭐뭐 하는 이렇게 해석이 된단 말이에요. 됐어? 이게 이제 해석적 차이점이거든. 그리고 이제 한 가지를 더 팁으로 알려드리면 뭐야 이거? 한 가지를 더 팁으로 알려드리면 in that 같은 경우는 이 대절이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in that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올 거고 in which 주어 동사 뭐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in that이 이끄는 이 덩어리는 부사절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사예요. 부사 덩어리가. 근데 in이치는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기 때문에 형용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쉬운 버전과 어려운 버전으로 이제 문제를 좀 구분을 해서 제가 알려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in that 같은 경우 있죠. in that 주어 동사 같은 경우는요. 앞에 명사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가 상관이 없습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앞에 명사랑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이 덩어리 자체가 부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사. 그래서 이 명사는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됐어? 근데 이니치 같은 경우 이니치는 이 덩어리가 형용사예요. 형용사. 형용사니까 명사를 꾸며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 명사가 어떠냐면요. 반드시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나와야 합니다. 이런 차이점도 있습니다. 이런 차이점. 그래서 우리가 인댓이냐 이 위치냐라는 걸 만약에 문제에 나왔을 때 여러분이 1차적으로 확인해야 되는 건 앞이 일단 명사가 있냐 없냐를 먼저 보셔야 돼요. 앞에 명사가 있나 없나. 오케이? 그러니까 만약에 앞에 명사가 없다면 그러면은 인댓으로 그냥 고르면 끝이에요. 근데 학교에서 그렇게 쉽게 문제를 내지 않겠죠? 그래서 대부분은 앞에다가 명사를 써서 줍니다. 명사를 써서. 명사를 써서 주면은 인댓이 답일 수도 있고 이니치가 답일 수도 있고. 그럼 이때는 어떻게 구분해야 돼? 해석으로밖에 구분이 안 되는 거겠죠. 예를 들어 100페이지에 있는 예문을 보자면 Hamsters are like goldfish 라고 나와 있어. 그럼 goldfish라는 명사가 나와 있잖아. 지금 그쵸? 그럼 명사가 나와 있으니까 인댓을 쓸 수도 있고 이니치를 쓸 수도 있단 말이야. 문장 구조만으로는 구별이 안 돼요. 왜냐면 어차피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오거든. 됐어? 지금 뒷문장을 보면 they 주어 나왔고 don't know 동사 나왔고 when to stop eating 여기까지가 목적어야. 이미 다 나왔어. 주어 동사 목적어 완전한 문장이 나왔기 때문에 이걸로는 구별이 안 돼. 그러면 해석을 해야 되거든. 해석을. 그럼 해석을 했을 때 이니치로 해석하면 뭐뭐 하는이고 인댓으로 해석하면 뭐뭐라는 점에서 이렇게 해석하는 거거든. 그러면 햄스터는 금붕어와 같대. 그럼 어떤 금붕어냐? 만약 관계대명사를 써보자면 그들이 먹는 것을 언제 멈출지 모르는 금붕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해석을 해보면 인댓으로 해석하면 그들이 언제 먹을지 언제 먹는 걸 멈출지를 모른다는 점에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어?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면 둘 다 맞는 것 같은데 또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야. 이런 문제가 또 생겨요. 그래서 확실하게 하는 구분하는 방법을 알려주면은 잘 한번 봅시다. 여러분 그 관계대명사라는 그 기본을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기본. 관계대명사라는 건 결국 접속사와 대명사를 결합시켜 놓은 형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위치라는 거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and 플러스 앞에 나와 있는 어떤 명사 이거를 가리키는 거란 말이야. 위치라는 것 자체가. 이거는 우리 관계대명사 할 때 배운 거잖아. 관계대명사는 접속사와 대명사를 합친 거니까. 됐어? 그러면 지금 예문에 나와 있는 버전으로 보자면 goldfish라고 나와 있죠. 지금 앞에 goldfish라는 명사가 이렇게 있어. 명사가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얘를 이니치라고 한번 써볼게요. 예를 들어서. 그럼 이제 이 이니치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잘 보세요. 이는 뭐뭐에서죠. 그렇죠? 위치는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어? and라는 그리고의 해석이 있고요. 더하기 이 위치는 얘를 가리킬 거 아니야. 선행사. 그러면은 이시 되는 거야. 그것이다. 됐어? 그러면은
우리가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떤 이제 버드피쉬가 있는데 금붕어가 있는데 그리고 그 금붕어에서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금붕어에서. 됐어? 근데 여러분이 한번 해석을 해봐. 햄스터가 금붕어와 같은데 금붕어에서 그들은 언제 먹는 걸 그만둘지 모른다. 말이 돼요 이게? 금붕어에서? 라는 말이 안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해석이 틀린 거예요. 우리가 무조건 뭐뭐 하는으로 해석하니까 이제 해석이 어색해지죠.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해석할 때는요. 그것에서라고 해석을 해봐야 돼요. 그것에서. 됐어? 이런 식으로 해석해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러니까 얘가 좀 더 중요한 해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이걸로 해석을 해서 말이 되면은 그럼 이제 관계대명사가 맞는 거고. 이걸로 해석했더니 말이 이상하다. 그럼 이제 얘를 물으면 되는 거예요. 인데스. 됐나요? 이 문제는요 꽤 잘 나옵니다. 고등부에서 특히 고등학교 1학년에서 만약 출제한다면 꽤나 고난도 문제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고1에서 출제할 거라면 고1 한 2학기 정도는 돼야 출제할 만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1학기에서 내기에는 조금 난이도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인덱 부분이 조금 중요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와 있는 except that 있는데 얘는 뭐 별거 없습니다. except that은 뭐뭐를 제외하고 라고 나와 있죠. 얘는 뭐 제가 설명할 건 없을 것 같아요. except도 전치사야. except 자체가. 그러니까 전치사 뒤에는 명사가 와야 되지. 그래서 여기서의 that도 똑같아요. 명사절 접속사야. 그러니까 주어가 동사하는 것을 제외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해석하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전치사 플러스 whether라고 나와 있는데 이 whether 자체가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뜻이잖아. 그래서 이거는 뭐 전치사에 따라서 해석이 다르겠죠. 지금 예문에는 about이 나왔으니까 뭐뭐인지 아닌지에 대해 뭐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고 in이 나와 있다면 뭐뭐인지 아닌지에서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전치사에 따라서 이거는 뜻이 좀 달라진다. 뭐 이 정도가 되겠고 이 전치사 플러스 whether에서는 뭐 노트 말고 책에다가 간략하게 좀 필기를 해주세요. 그 전치사 플러스 whether 나와 있는 그에다가 오른쪽에다 화살표를 빼고요. if는 사용 안 된다라고 이렇게 좀 추가로 써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우리가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단어가 whether도 있지만 if도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뜻이 있잖아. 근데 if는 못 써요. 이 상황에서는 whether만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정도 설명드리면은 이제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거는 뭐 여기에서 끝났고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105쪽을 좀 볼까요? 105쪽? 105쪽을 보면은 이제 대세 다양한 용법이라고 나와 있잖아. 사실 이 부분은 제가 그때 수업 시간에 내가 한번 얘기도 한 적이 있었죠. 우리 교수님 얘기 내가 했었잖아. 그렇죠? 안 했냐? 했었잖아. 된 얘기 했었잖아. 네. 사실은 뭐 이게 다가 아닌데 굉장히 이제 많은 역할이 있는데 여기서 뭐 접속사로 쓰이는 경우, 그 다음에 동격절 접속사. 이 동격절 접속사는 사실 1번에 나와 있는 접속사랑 똑같아요. 둘 다 명사절 접속사고요.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의 that, 그리고 기타 역할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거는 사실 쌤이 전에 말해줬던 그 완수불명 있잖아요. 그것만 알면은 쉽게 풀 수 있는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뒤로 쭉 가서 이제 파트 4로 이제 한번 가볼 거예요. 자, 파트 4는 이제 챕터가 이제 10, 11, 12 이렇게 세 개로 나눠져 있고 품사 및 비교에 관련된 녀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챕터 10, 11, 12 파트는요 사실 제가 문법적으로 엄청 중요하다라고 할 만한 거는 사실 그렇게 많이 없어요. 대부분 이제 어떤 어법적인 개념보다는 이제 문제풀이에 조금 더 가까운 그런 녀석들 챕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13쪽이 되겠네. 113쪽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한번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챕터 10에 명사와 대명사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한번 써볼까? 자, 일단 제목을 썼고 일단 거기 챕터 부분을 보면 뭐 1번의 명사의 종류, 2번의 대명사 이렇게 크게 두 개의 카테고리로 나눠져 있습니다. 명사의 종류에는 뭐 가산명사, 불가산명사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그 다음에 대명사에는 지시대명사, 부정대명사 뭐 이 정도가 지금 나와 있네요. 책에는요. 그리고 대명사의 일치까지 나와 있습니다. 사실 명사와 대명사에서는요 제일 중요한 거는 그냥 이 녀석의 포인트는
그냥 하나예요, 하나. 이 녀석의 포인트는 스위치야, 스위치. 네. 그러니까 명사 파트든 대명사 파트든 결국 시험에서 낼 거는 스위치. 이게 전부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어느 학년에서 또는 이제 뭐 영작 또는 어법 어느 부분에서 중요한지 좀 나눠서 좀 설명드리도록 할 텐데요. 114쪽을 한번 좀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4쪽은 포인트 1번에 가산명사와 불가산명사 이렇게 구분이 나눠져 있고요. 그리고 116쪽을 보면 포인트 2번, 3번에는 각자 대명사 파트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포인트 1번에 있는 거를 좀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명사 파트입니다. 사실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명사 파트는요, 어법보다는 영작에서 조금 더 유의미한 녀석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얘는 영작에서 좀 중요도가 좀 더 높습니다. 어법에서는 중요도가 그렇게 높진 않아요. 왜냐면 잘 안 나옵니다, 시험에서. 그래서 일단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좀 큰 틀로서 선생님이 설명해 줄 테니까 한번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명사는 원래 종류를 나누면 지금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셀 수 있냐 없냐로 이렇게 나뉘어져요. 우리말 같은 경우는 셀 수 있냐 없냐가 별로 중요한 언어는 아니에요. 근데 영어 같은 경우는 사실 되게 세심한 언어거든. 우리가 보통 사과를 먹는다고, 우리는 사과를 먹는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영어에서는 사과를 하나 먹냐, 사과를 여러 개 먹냐, 이런 식으로 되게 좀 디테일하게 표현을 하는 편이거든. 그래서 이제 영어에서는 이 스위치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 이제 명사에서 셀 수 있는 명사냐, 셀 수 없는 명사냐 이거를 판단하는 게 우리가 어법에서는 이제 잘 나오진 않지만 영작에서는 하나 빼먹어서 틀리거나 s를 빼서 틀리거나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영작에서 좀 중요도가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팁 제가 딱 하나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것만 알고 있어도 여러분이 영작할 때 실수가 많이 줄어들 겁니다. 자, 제가 종류라고 한번 해볼게요. 종류. 자, 종류는 다시 한번 제가 조금 있어 보이는 말로 가산명사 책에 나와 있죠. 그리고 불가산명사 이렇게 종류가 있는데, 가산이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 가는 가능하다, 불가는 불가능하다라는 뜻이고 산은 세다라는 뜻이에요. 산수할 때 그 산과 똑같습니다. 즉 세는 것이 가능한 명사, 세는 것이 불가능한 명사라고 해서 가산명사, 불가산명사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런데 이 가산명사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제가 특징을 여기다 바로 쓸게요. 가산명사에서 제일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이 명사를 기준으로 앞이나 아니면 명사 뒤에 반드시 뭔가가 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무언가가 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명사 앞이나 명사 바로 뒤. 그러니까 명사 바로 뒤라면 보통은 우리가 s가 붙겠죠. s나 es나 이런 거 복수형 말하는 거야. 명사 앞쪽에 오는 애들은 좀 종류가 다양해요. 종류가 다양한데, 그러니까 여기에 오는 종류는 뭐가 있냐면 뭐 대표적으로 관사,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어나 더 말하는 거야. 뭐 아니면은 뭐 소유격, 뭐 아니면은 디스나 대, 뭐 등등등 종류가 많습니다. 다 쓰진 않을게요.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런 애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가산명사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영작을 하는데 나는 연필을 가지고 있다. 그럼 우리가 I have pencil 이렇게 썼어. 그럼 이거는 틀린 문장이라는 거야. 왜 틀리냐? pencil이라는 건 셀 수 있는 명사, 즉 가산명사거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뭔가가 붙어야 돼요. 반드시. 즉 단독 사용이 안 된다는 겁니다. 결론을 말하자면. 얘는요 단독 사용이 안 돼요. 됐어? 단독 사용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a pencil이 되든, the pencil이 되든, your pencil이 되든, 아니면 pencils가 되든, 그러니까 뭔가가 와야 된다고. 그냥 단독으로서 쓰이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되셨나요? 이게 가산명사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이에요. 영작할 때. 그렇죠? 불가산명사는 반대로 얘는 단독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단독 사용 가능. 이게 특징이죠. 또 어떤 특징이 있을까?
셀 수 없는 명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on, 그리고 s 이런 것들은 사용이 안 되겠죠. 그렇죠? 이런 애들은 쓰면 안 되겠죠. 셀 수 없는 명사인데 어와 어는 한 개란 뜻이잖아. s가 붙었다면 여러 개란 뜻이잖아. 그치? 아니 근데 셀 수가 없는데 한 개인지 여러 개인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애들은 사용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단독 사용이 가능합니다. 즉 I have money. money는 셀 수 없는 명사죠. 그래서 얘는 어법상 맞는 거예요. 단독 사용해도 전혀 문제될 게 없다. 오히려 여기다가 같은 걸 붙이면 잘못된 말이 되겠죠. 되셨나요? 그래서 가사명사와 불가사명사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이 바로 요거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이 실제로 공부해보면 알겠지만 가사명사인데도 불구하고 단독 사용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어. 제가 재밌는 걸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 대학생 때 실제로 그 아는 친구가 있었는데 아는 친구가 그 자전거를 타고 이제 그 학교 왔다 갔다 하던 그런 친구가 있었어. 근데 이제 이 친구가 학교를 오다가였던 것 같은데 학교에 오다가 버스가 뒤에서 쳐버린 거야. 얘를 버스가 뒤에서 쳐버려갖고 얘가 병원에 입원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병문안 가려고 이렇게 가고 있었어. 이제 가고 있는데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 우리 학교에 기숙사 살던 친구들이랑 좀 친했거든요. 외국인입니다, 참고로. 그리고 여자애들만 있었어요. 남자애들이랑 뭐하러 친해? 남자애들이랑 뭐하러 친해? 여자애들 예쁜 애들 많았어. 정말 이렇게. 근데 가다가 그 이제 미국인 친구가 한 명이 있었는데 그 친구를 이제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걔가 물어보는 거야. 대화가 어떻게 가는지 그 대화문을 써줄게요. 어떻게 대화가 오고 갔냐면은 그 친구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좀 쉽게 여러분 방식으로 좀 풀어서 써줄게요. Where are you going? 그래서 제가 뭐라고 이제 대답을 했냐면요. 이렇게 썼거든요. 소리 다시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가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나왔어요. 답이. 자, 또 어디 가고 있어? 그래갖고 내가 I'm going to hospital 이렇게 대답을 했어. 그러니까 얘가 왜 너 어디 안 좋아? 이러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내가 뭐라 했냐면 아니 난 괜찮은데 나 저기 친구 병문안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그 친구가 하는 말이 그러면 왜 why I'm going to the hospital이라고 얘기를 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친구가.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아니 내가 꼭 병원 가는 게 뭐 내가 아파서 가는 거냐 내가 저기 친구 병문안 때문에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지. 그러니까 그 친구 하는 말이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알겠는데 근데 왜 I'm going to hospital이라고 얘기했냐는 거야.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아니 병문안 간다고 난 병문안 가는 거라고 내가 아파서 가는 게 아니라고. 근데 이 친구는 왜 I'm going to hospital이라고 얘기하니 계속 이게 오가는 거야. 그래갖고 나 빨리 가야 되니까 나중에 얘기하자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자 지금 이 대화에서 뭐가 문제였을까요? 뭐가 문제인지 혹시 알겠어요? 뭐가 문제였냐면 잘 봐.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은 hospital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병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병원은 살 수 있을까 없을까? 병원. 병원을 살 수 없어요? 병원 한 개, 두 개 살 수 없어? 병원을 못 세요? 병원 한 군데, 두 군데 세요? 병원을 왜 못 세? 살 수 있잖아. 살 수 있는 명사, 가사명사죠. 가사명사 어떻게 해야 된다고? 단독 사용이 안 된다 했죠, 제가. 그렇죠? 그럼 잘 봐봐. 지금 제가 좀 다른 식으로 표현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go to school 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go to the school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됐어? 그러면은 우리가 이 방금 전에 쌤이 알려준 거에 의하면 이게 맞는 거죠. 그쵸? 왜냐하면 학교는 살 수 있으니까 뭔가를 붙여야 되잖아. 그쵸? 근데 얘는 아무것도 안 붙어 있잖아. 그치? 그럼 잘 봐봐. 얘들아. 지금 school이라는 명사는 셀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안 붙였단 말이야. 그죠? 여기 보면은요. 그럼 아무것도 안 붙였다는 거는 무슨 의미가 되냐면 얘를 가사명사로서 보지 않겠다라는 뜻인 거예요. 이게 문법적으로 틀렸다는 게 아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흔히 학교라고 하면은 이 the school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은 학교라는 건물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건물, 진짜 학교라는 건물, 이게 the school이야. 이게 the school. 근데 그냥 school이라고 쓴다면은 이거 무슨 의미가 되느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셀 수 있는 학교라는 건물, 학교 하나, 학교 두 개, 학교 세 개, 이거를 의미하지 않겠다라는 의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됐어? 그러면은 학교라는 게 원래 뭐 하는 데냐? 공부하는 데잖아. 그치? 그래서 의미가 어떤 차이가 있냐면 나는 공부를 하러 학교에 간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그 이 녀석의 목적 자체가 실리게 되는 거고요. 더가 붙으면은 나는 그냥 그 학교라는 건물에 간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얘는 학교라는 건물, 얘는 학교에 가는 본질적인 이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어? 그럼 얘도 똑같은 거야. hospital은 병원인데요. 이 hospital이라는 거 원래 이제 설립의 목적 종합병원인데요. 종합병원의 설립 목적이 뭐냐면 입원이거든요, 원래. 그러면은 대화가 이렇게 된 거야. 너 어디 가고 있어? 아, 나 입원하러 가고 있어. 이렇게 된 거야. 왜 너 어디 안 좋아? 아니 나 병문안 가는데? 아니 근데 너 아까 입원하러 간다며. 아니 나 병문안 하러 간다니까? 근데 너 왜 입원하러 간다 했어? 아니 내가 입원하러 갈 수도 있지만 나는 병문안 가는 거라니까. 이렇게 들린 거야 걔한테는. 이해되지 뭔 말인지. 그러니까 이게 대화가 안 통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제대로 하려고 했었으면요 여기서 더를 붙였어야 됐다. I'm going to the hospital 이렇게 말을 했어야 왜 무슨 일인데? 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이야기가 나왔겠죠. 됐어요? 그래서 이런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즉 단독 사용이 안 되는 경우라면은 그 녀석의 본래의 목적, 원래의 설립 목적을 생각을 하면 된다.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영어를 공부할 때 문제가 뭐냐면 항상 이 예외적인 게 되게 많잖아. 이거는 예외다. 엄밀히 따지면 방금 전에도 아무것도 안 붙인 게 예외사항이잖아요. 예외사항. 이 예외사항을 우리가 다 하나하나 이제 기억하고 암기하고 이러려다 보니까 사실 영어가 어렵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예외라고 생각하지 말고 스쿨에 아무것도 안 붙였으니까 진짜 얘는 그러면 학교라는 건물을 뜻하고 싶은 게 아니구나.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우리가 흔히 더 플러스 형용사는 뭐뭐한 사람들이다 보통 이렇게 많이 외워. 근데 이것도 생각을 해봐. 더라는 거는 원래 명사 앞에 붙는 거잖아. 그치? 근데 명사 앞에 붙는 게 아니라 형용사 앞에 붙는다? 그러면 얘를 하나의 명사로 본다는 소리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복잡하게 생각할 게 없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이게 또 예외적으로 어떻게 되고 이러면은 더 복잡해져요. 더 복잡해지니까 그냥 여러분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좀 더 공부가 좀 수월할 것 같아서 이제 추가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일단은 기본은 가산명사, 불가산명사에 대한 가장 영작을 기반으로 해서 기본 설명을 먼저 드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두 번째 보면요, 이제 수식어에 관련된 게 나와 있거든요. 114쪽에도 명사의 종류에 따른 알맞은 수식어 고르기 나와 있고, 이번에는 수일치에 관련된 게 나와 있습니다.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가 수일치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요거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수일치. 자, 이거를 다시 분리해서 써볼게요. 가산명사는 종류가 단수와 복수로 나뉘어집니다. 한 개냐 여러 개냐. 그럼 당연히 이건 너무나도 쉽죠. 단수라면은 당연히 단수에 맞는 동사를 쓰면 되고, 복수라면 복수에 맞는 동사를 쓰면 되겠죠. 자, 불가산명사는 단수 취급합니다. 됐어요? 셀 수 없는 명사는 그냥 단수로 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수일치. 됐죠? 자, 그 다음에 바로 넘어가서 세 번째, 이 수식어에 대한 건데, 이 수식어는 이제 우리가 좀 다른 말로 수와 양을 나타내는 형용사라고 해서 수량형용사라고 부릅니다. 수량형용사. 최근 오마중학교 3학년에서 여러분이 이제 시험 볼 때 오마중 3학년에서 이제 시험 범위에 나오긴 했었던 파트인데요. 아마 대부분 여러분 각자 학교에서도 이 수량형용사는 아마 시험에 나왔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수량형용사에 대해서 좀 보자면, 이거는 지금 책에 보면은 이제 많은 시리즈와 그 다음에 적은 시리즈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책에 있는 거를 제가 그냥 그대로 쓸게요.
자, 그래서 일단 많은 시리즈. 자, 수가 많은 게 있고 양이 많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리즈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건 many죠. 그리고 a number of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many와 a number of. 자, 그리고 이제 양을 나타내는 거는 much랑 an amount of 또는 a deal of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근데 deal of를 좀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독해를 보다 보니까 일단 얘네가 이제 많은 시리즈. 그 다음에 이제 적은 시리즈가 있는데 그 적은 시리즈 같은 경우는 지금 책에 나와 있다시피 이제 약간 있는과 거의 없는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공간이 좀 부족하네. 자, 약간 있는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거의 없는 녀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있는 건 우리가 few, 거의 없는 건 few, 셀 수 있는 거, 셀 수 없는 거에는 little, 그리고 거의 없는 거에는 little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차이점이 어가 있냐 없냐의 차이점인데 이거를 외울 때 여러분이 좀 헷갈리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외울 때 어떻게 외우면 되냐면 약간 있는이니까 어가 있고요. 거의 없는이니까 어가 없습니다. 됐어? 이렇게 외우면 돼요. 이러면 좀 쉽게 외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few와 little는요, 여러분 부정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부정어야, 부정어. 얘네들은 부정어. 얘네들. few와 little은 부정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거의 없는이라고 해석이 되기 때문에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좀 추가로 설명드릴 게 있는데 이 many랑 unumberable랑 a few가 있죠. 승리하고 모르기 바빠. 자, many, unumberable, a few 이 네 가지 있죠. 얘네들은 전부 다, 자 다시 한번 봐봐. 지금 수식어란 말이야. 얘네들은 전부 다 수식어. 형용사야, 형용사. 형용사니까 명사를 꾸며줄 거 아니야. 그래서 many, unumberable, a few는 전부 다 뒤에 당연히 명사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어떤 명사가 나오냐면 복수 명사가 나온다는 게 특징이에요. 전부 다. 쓸 공간이 없어서 원래 아래다 써야 되는데 공간이 없어서 저는 위에다 쓸게요. 여러분은 아래다가 쓰세요. 복수 명사가 온다는 게 특징입니다. 단수 명사 안 와요. 얘네들 뒤에. 아니 얘 같은 경우는 많으니까 당연히 여러 개 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당연히 many나 unumberable 뒤에는 이제 복수 명사가 오고요. 자, 거의 없는, 그러니까 이제 약간 있는, 그러니까 적은 시리즈조차도 최소 한 개보다는 많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얘네들은. 그래서 무조건 few나 a few나 뭐 이런 애들 뒤에는 복수형이 온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얘네들은 당연히 살 수 없는 명사고겠죠. 양을 나타내는 거니까. 얘네도 써둘게요. 얘네들은 셀 수 없는 명사. 즉 불가산 명사가 온다라는 거예요. 불가산 명사. 간혹 가다가 이제 시험에 나오기도 해요. 얘네가. 그래서 이제 구분할 때 제일 쉬운 방법은 뭐냐면 여기다가 few를 쓸래, little를 쓸래, 뭐 예를 들어 이렇게 나와. 아니면 many 쓸래, much 쓸래 이렇게 나와. 그러면은 뒤에 복수형이 나왔냐, 아니면 셀 수 없는 게 나왔냐. 그러니까 이걸 보고 구분을 하면 됩니다. 즉 더 쉽게 말하자면 few냐, little이냐 이렇게 문제가 나왔을 때 그럼 뒤에 명사 나오죠? 그럼 이 명사에 s가 붙어있냐 안 붙어있냐 보면 돼요. s 안 붙어있으면 이거 고르면 되고 s 붙어있으면 이거 고르면 돼요. 쉽죠? 이렇게 구분하면 됩니다. 물론 이제 간혹 가다가 우리 복수형 중에서 s가 안 붙는 복수형이 있잖아. 대표적으로 people 같은 애들. people은 복수형이지만 s가 안 붙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애들만 조금 조심하면 되겠죠. 이런 애들만 조심하고 대부분은 s 붙어 있는, 즉 복수형이 나오면은 few 아니면은 little 고르면 된다. 그래서 이렇게 쉽게 구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얘가 사실 그렇게 어렵지는 않는데요. 문제를 한번 같이 볼까요? 예를 들어 115쪽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자 우리. 115쪽 문제를 보면 3번 문제 봐봐. 3번 문제. few와 little이 나와 있어. 그런데 뒤를 보면 appetite라고 나와 있죠. 근데 appetite가 셀 수 있는 명사냐 없는 명사냐를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왜? s 붙었어 안 붙었어? 안 붙었지. 그러면 little이야. 간단하지? 이렇게 고르면 돼. 4번 봐봐.
뒤에 week에 s 붙어 있죠. weeks s 붙어 있지. 그럼 뭐야? a few야. 됐어? 이렇게 고르면 된다는 거야. 5번 볼까요? 5번 보면 뒤에 knowledge라고 나왔죠. 지식, 셀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 필요 없어요. S 안 붙어 있잖아. 그럼 뭐야? much랑 a great deal of. 됐어? 이거 고르면 되는 거예요. much랑 a deal of죠. much랑 a deal of. 됐어? 뒤에 셀 수 없는 거니까. 됐나요? 이렇게 고르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뒤에 있는 명사가 셀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를 여러분이 일일이 따질 필요가 없어요. S 붙어 있으면 few나 many 고르면 되는 거고, 없으면 much나 a deal of 고르면 되는 거. 됐죠?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포인트 2번에 대기대명사와 인칭대명사 여기를 좀 볼게요. 자, 여기까지는 사실 정말 이제 기본 중에 기본을 이제 설명드린 거고요. 여기가 진짜 중요합니다. 여기가 대명사 파트인데요. 일단은 여기 책에 나와 있는 제기대명사와 인칭대명사 요 비교하는 거를 말하기 전에 이 대명사 파트를 조금 큰 덩어리로 제가 먼저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고 난 다음에 중요한 거 순서대로 나눠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대명사의 종류를 좀 보자면 인칭대명사 있고, 대기대명사 있고, 그 다음에 부정대명사 있고, 소유대명사 있고, 지시대명사 있습니다. 등등 여러 가지 있는데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인칭, 제기, 부정, 소유, 지시 이 정도가 있습니다. 일단은 여기에서 제가 쓴 녀석들이 뭐 중요도수는 아닌데요. 가장 중요한 게 인칭대명사긴 합니다. 얘가 제일 중요해요. 얘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는요,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시험 문제로 전부 다 내는 건 뭐냐면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전부 다 수일치에 관련된 게 제일 많이 나옵니다. 수일치. 즉 단수냐 복수냐 이거 구분하는 거예요. 대부분 시험은 그렇고요. 수일치가 무조건 1순위고요. 굳이 이제 2순위를 뽑아보자면요, 이제 격을 구분하는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격 구분. 근데 격 구분이라고 쓰면 여러분이 뭔지 잘 모르겠죠. 그래서 좀 이따가 제가 격 구분이 뭔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인칭대명사에서 낼 수 있는 제일 많이 내는 문제가 뭐냐면 it 쓸래 아니면 them 쓸래 이거예요. it이냐 them이냐. 이거는 수능에서도 나오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인칭대명사가 가장 가능성이 높고요. 출제율이. 그 다음에 잠깐 얘네들을 건너뛰고 지시대명사. 지시대명사는 대시냐 도지냐 이게 이제 대부분 나옵니다. 대시냐 도지냐. 결국 수일치 문제죠. 그 다음에 제기대명사는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은 인칭대명사와 구별하는 문제인데 얘는 사실 수일치 문제는 아니에요. 수일치는 아니고 격구분 문제에 가깝습니다. 쉽게 말하면 them을 쓸래 아니면 themselves를 쓸래. 즉 제기대명사 쓸래 인칭대명사 쓸래. 이제 이런 문제로 출제가 되고, 그 다음에 부정대명사 같은 경우는 애초에 문제 자체가 잘 안 나옵니다. 잘 안 나오는데 부정대명사는 이제 만약에 문제로 출제한다면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수일치. one을 쓸래, ones를 쓸래, 뭐 이 정도. 아니면은 another 쓸래, the other 쓸래, 뭐 이 정도? 이 정도가 이제 좀 출제가 됩니다. 소유대명사도 마찬가지로 인칭대명사와 비교로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뭐 만약에 뭐라고 해볼까? 뭐 her라고 쓸래 아니면 hers라고 쓸래, 뭐 이런 식으로 your 쓸래, yours 쓸래, 뭐 이런 식으로 인칭대명사와 비교로서 좀 나옵니다. 즉 격구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칭대명사, 부정대명사, 지시대명사 요 세 녀석은 보통 수일치 문제로서 출제가 되고, 그 다음에 제기대명사랑 소유대명사는 보통 격 구분 문제로서 출제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아까 말했다시피 부정대명사와 지시대명사에서는 수일치 문제를 잘 출제하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칭대명사가 가장 출제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인칭대명사 같은 경우 이거를 이제 하나씩 좀 볼 건데, 첫 번째 인칭대명사를 먼저 볼게요. 자, 얘는 사실상 출제율이 90% 이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출제율이 높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제가 출제율은요, 수능, 모의고사, 내신 전부 다 포함입니다. 전부 다 포함했을 때 출제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결국에 얘가 출제하는 건 뭐냐면요, it 쓸래, them 쓸래라는 거예요. 결국 수일치 문제고요.
그러면 선생님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풀이법이 있을 거 아니야. 풀이법. 풀이법이 없어요. 얘는요. 응?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되는데요? 얘는 그냥 진짜 해석으로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인칭대명사 스위치 문제가 보통 이제 시험에 언제 자주 나오냐면요. 학년이 올라갈수록 잘 나와요. 학년이 올라갈수록. 그러니까 고1 때는 잘 안 나옵니다. 오히려. 고1 때는 잘 안 나오고 고2 한 1, 2학기 그리고 고3 수능 이렇게 학년이 올라갈수록 인칭대명사 문제가 잘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해석으로 문제를 푸는 거잖아. 어법 문제를. 그러면 해석이 쉬우면은 이 문제도 자연히 쉽겠죠. 난이도가. 근데 해석이 어려우면 문제 난이도가 올라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지문 난이도, 지문 해석 난이도가 어떠냐에 따라 이 문제 난이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해석이 쉬우면 쉬운 문제, 해석이 어려우면 어려운 문제. 학년이 올라갈수록 근데 해석은 어려워져. 당연히. 그러니까 학년이 올라갈수록 많이 나오는 그런 문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수능에서는 거의 단골 문제라고 보셔도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뭐 특별히 뭐 이렇게 풀면 된다. 지난번에 알려드린 뭐 완수불명이니 뭔가 이렇게 내가 뭐 삐까뻔쩍한 뭔가 방법 이런 게 없어요. 그냥 해석을 잘할 수밖에 없어요. 얘는요. 대신에 제가 팁이라고 하기엔 좀 뭐한데 팁을 좀 한 가지 드릴게요. 팁. 여기다가 당구장 표시하고 팁을 좀 드리자면 대명사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앞에 나와 있는 명사를 대신하는 거거든요. 앞에 나와 있는 명사. 그렇기 때문에 앞에 나와 있는 명사를 일단 대신한다는 점. 그러니까 우리가 이시냐 대미냐를 이제 골라야 될 때는 앞쪽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앞쪽을. 이게 뒤를 이제 볼 필요는 웬만하면 없다. 앞쪽을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플러스 가까이 있는 명사부터 확인을 하자. 뭐 요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제가 드릴 수 있는 팁은 뭐 요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시냐 대미냐를 고를 때 다시 한번 앞에 나와 있는 명사를 대신하니까 앞쪽을 보자. 두 번째, 앞쪽에서 좀 가까이 있는 명사부터 확인해갖고 이제 우리가 하나씩 대입하면서 해석을 좀 해보자. 이렇게 하는 게 그나마 제가 드릴 수 있는 팁일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기대명사, 부정대명사, 소유 지시대명사 있는데 일단은 격부분과 스위치로 나눠놨으니까 쌤이 일단은 스위치에 관련된 것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한 가지만 더 쓸게. 제가 출제 범위라고 좀 쓸게요. 출제 범위. 그러니까 출제 범위는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이 문제를 출제할 수 있느냐라는 거를 이제 출제 범위라고 제가 쓴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상황에서 출제할 수 있는가. 이게 출제 범위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인칭대명사는 출제 범위가 사실상 무한이에요. 무한. 그러니까 제한이 없어요. 얘는요. 제한 없어. 그러니까 얘가 출제율이 가장 높은 거예요. 제한이 없어요. 이따가 말할 부정대명사나 지시대명사는 제한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만 문제를 출제할 수 있다. 이런 제한이 걸려 있어. 근데 얘는 그런 게 없어요. 얘는 그런 게 없어. 그러다 보니까 출제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됐나요? 자, 그러면은 바로 이어서 이제 지시대명사를 보기 전에 좀만 쉬었다 할까? 시간이 좀 많이 지났으니까. 그러면 좀 쉬었다가 지시랑 부정 나머지를 좀 보도록 할게요. 진짜.
자, 봅시다. 2번 갈게요. 2번. 자, 인칭대명사 뭐 방금 전에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지시대명사를 볼게요. 지시대명사는 이제 사실 이 대명사 파트 자체가 인칭대명사를 제외하고는 출제율이 뭐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시대명사는 이제 결국 출제하는 게 대시냐 도스냐 이 문제거든요. 대시냐 도스냐. 얘도 풀이법은 똑같아. 결국 수일치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 얘도 해석으로 푸는 게 일단 기본이긴 합니다만 얘는 출제 범위가 좀 정해져 있어요. 얘는 출제 범위. 이 괄호 설명은 또 안 쓸게요. 여기 써놨으니까. 즉 어느 상황에서 출제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좀 정해져 있는데 이게 경우의 수가 3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가 모두 충족돼야만 that과 does를 비교하는 문제를 이제 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비교하는 상황이어야 되고요. 비교하는 상황. 이어야 됩니다. 서로 다른 2가지를 비교하는 상황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2번째는 한 문장 내에서 어떤 이제 반복되는 말이어야 돼요. 반복되는 말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3번째는요. 대시나 도즈 뒤에 that 또는 도즈 뒤에 이제 수식어가 붙어요. 수식어. 근데 이 수식어가 어떤 게 붙냐면은 전치사 더하기 명사나 아니면은 관계 대명사 이 2가지가 보통 붙는데 둘 중에서도 특히 전치사 더하기 명사가 보통 많이 나옵니다. 전치사 더하기 명사. 특히 전치사 중에서도 보통은 in이나 of가 많이 나와요. in이나 of. 이 2가지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이거는 좀 보여드리면 좀 빠를 것 같은데 이 예시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잠깐만요. 지시대명사에 대한 문제가 지금 책에 119쪽 한번 펴주실래요? 119쪽. 119쪽에 A의 2번 문제 좀 봐주세요. A의 2번. 다 폈나요? 119쪽에 2번 문제 보면은 that과 does를 비교하는 문제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그렇죠? 그럼 그 문제를 볼게요. 지금 1번에서 비교하는 상황이라고 했는데 이걸 좀 구체적으로 쓰자면 비교하는 상황이란 건 결국에는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비교 구문이에요. 비교 구문. 근데 꼭 비교 구문만 우리가 비교하는 상황은 아니고요. 뭐 예를 들면 이런 표현이 나올 수도 있어요. similar 라던가 아니면은 different 라든가 뭐 이런 표현이 나올 수도 있겠죠. A랑 B가 비슷하다 아니면 A랑 B가 다르다 이것도 비교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이런 표현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A의 2번 문제를 보면 일단 비교하는 상황이 맞느냐 지금 보시면 Korean has more complicated more 보여요? more? 비교급 나왔죠? 그 쭉 뒤로 가보면 than 보이십니까? than? that, does 앞에 than 보이죠? 그쵸? 그럼 비교급에 than이 나왔으니까 비교 구문이네요? 그래서 그럼 비교 구문이니까 일단 비교하는 상황 맞고요. 2번째 한 문장 내에서 반복되는 말. 근데 이건 애초에 한 문장이잖아. 2번 문장 자체가. 그쵸? 그러니까 한 문장 내에서 당연히 반복될 수밖에 없고 대시나 도즈 뒤에 수식어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in 또는 of가 제일 많이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실제로 뒤를 보면 of라는 전치사가 나와 있는 것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이 다 충족돼야만 that, does 문제를 낼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에 비해서는 훨씬 더 제한이 많죠. 그렇죠? 그래서 낼 수 있는 상황이 이 조건이 만족해야만 문제를 출제할 수 있다 보니까 그래서 비교적 얘보다는 우리가 좀 더 구분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 때 기본적으로는 해석으로 풀이는 맞아요. 해석으로 풀이는 맞는데 아까 말했다시피 비교하는 상황이라고 했으니까 무엇과 무엇을 비교하는지를 구분만 하면 끝납니다. 됐어요? 그래서 비교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면 끝입니다. 됐어요? 비교되는 게 뭔지만 파악하면 끝난다는 거예요. 비교되는 게 뭔지. 그럼 한번 보죠. 여기서
자, Korean has more complicated terms describing relationships than that 또는 those of English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잘 보세요. of English라는 녀석을 통해서 일단 우리가 첫 번째 단서로 넣습니다. 영어의 그것 또는 영어의 그것들이에요. 됐어? 그러면은 영어라는 언어잖아. 그럼 영어랑 비교되는 건 한국어겠죠. 지금 Korean이라고 나왔으니까. 됐나요? 그러면 일단 Korean과 English가 일단 지금 짝인 거예요. 얘네들이 비교되고 있고요. 그러면은 해석을 해보면서 가보면 한국어는 더 복잡한 term, 용어랍니다. Describing relationships, 그러니까 관계를 묘사하는 데 있어서 더 복잡한 용어래요. 영어의 뭐보다? 용어보다. 됐어요? 영어의 용어보다. 즉 여기서는 한국어라는 용어는 영어의 용어보다 더 복잡하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니까 여기서는 terms를 대신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됐어? 따라서 여기서는 terms, 복수형을 대신하는 거니까 does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단순하게 해석으로 일단 해석으로 푸는 건 맞아요. 해석을 안 하면 못 풀지만 비교되는 게 뭔지 파악을 하면은 이거는 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보다는 훨씬 더 우리가 수월하게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예요. 얘는 진짜 생으로 해석해봐야 됩니다. 생으로 해석해봐야 되는데 얘는 생 해석 정도까지는 아니고 비교되는 게 뭔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됐죠? 자, 그럼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갈게요. 세 번째. 여기 좀 지우고. 자, 3번. 3번은 부정대명사로 갈게요. 부정대명사. 부정대명사는 아까 말했다시피 수일치로도 낼 수도 있고 격부분으로도 낼 수 있는데 요 녀석은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부정대명사의 개념 자체가 중요한 것 같아요. 출제는 사실 뭐 수일치로 내든지 아니면은 뭐 구분으로 내든지 어쨌든 부정대명사라는 개념 자체가 중요한데 지금 책으로 따지면 116쪽에 포인트 3번에 해당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포인트 3번. 그리고 118쪽에 나와 있는 거. 118쪽에 1, 2번 나와 있는데요. 이쪽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부정대명사는 크게 종류가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고 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116쪽에 나와 있는 one, another, the other 요 시리즈가 되는 거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 some, any, 뭐 each, every, both 이런 단어들이 있어요. 이런 애들도 우리가 부정대명사라고 취급을 합니다. 자, 일단 부정대명사가 뭔지부터 알아야겠죠? 개념을 좀 먼저 잡아볼게요. 부정이라는 거는요, 우리 투부정사 할 때 그 부정이라는 말이 있죠. 투부정사의 부정. 그 부정과 똑같은 말입니다. 여기서의 부정은 낫을 뜻하는 게 아니고요.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정해져 있지 않다. 즉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을 대신하는 명사. 이게 이제 부정대명사야. 자, 부정대명사의 개념은 뭐냐?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을 대신하는 명사예요. 이게 부정대명사라는 개념인데 여러분 입장에서 정해져 있지 않은 것 이게 뭔데? 이게 애매하잖아. 정해져 있지 않은 것. 자, 이게 뭔지 제가 예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오늘 출근길에 이렇게 학원을 오고 있는데 누구랑 어깨빵을 했어. 팍 이렇게 부딪혔어. 뭐야 하고 딱 쳐다봤는데 뭐가 쓱 지나가고 보지도 못했어. 그러니까 얘가 남잔지 여잔지도 모르겠고 애인지 아니면 어른인지도 모르겠고 심지어 사람인지도 모르겠어. 어떤 동물이랑 부딪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건지를 모르겠어. 내가 부딪힌 게 뭔지를 모르겠어. 그러면 내가 오늘 이제 이렇게 수업 시간에 와갖고 여러분한테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한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지. 야, 나 오늘 출근하다가 어떤 사람이랑 부딪혔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그 어떤 사람의 이름을 내가 알겠어요? 이름을 어떻게 알아? 당연히 모르고. 남잔지도 몰라요. 여잔지도 몰라. 즉 내 입장에서는 그 사람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 됐어? 전혀 없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뭔가 내가 묘사는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내가 이제 묘사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그냥 어떤 사람 이거밖에 없는 거야. 어떤 사람. 됐어? 그러니까 즉 내 입장에서 그러니까 화자, 그러니까 필자 입장에서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 정보가 전혀 없는 거. 됐어?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건 결국 뭐냐면요.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
정보가 전혀 없는 것을 말하는 거야. 전혀 없는 대상. 됐어? 이게 바로 정해져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됐어? 근데 그 사람을 지칭해야 될 거 아니야. 뭔가를 지칭해야 될 거 아니야. 그 사람을. 이게 바로 뭐다? 부정대명사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뭐라고 말하겠어요? 뭐 someone, 뭐 아니면 somebody 뭐 이렇게 표현을 하겠죠. 그렇죠? someone. 그 someone 자체가 뭐야? 어떤 사람이잖아. 어떤 사람. 그 어떤 사람이 남잔지 여잔지 애인지 어른인지 전혀 모르죠. 내 입장에서는 전혀 정보가 없죠. 이게 뭐라고? 이게 부정대명사라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되셨나요? 자, 근데 부정대명사에서 보통 이제 학생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것이 있는데요. 여기 좀 지우고. 그거를 좀 오늘 여러분이 좀 종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종류를 한번 바로 가볼게요. 자, 바로 이 시리즈인데, 자, 단수 버전은 one, another, 그 다음에 the other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복수 버전이 이게 one's라고도 쓸 수도 있고요, some이라고 쓸 수도 있거든. 근데 두 개가 좀 달라요. 근데 여기에서는 one's는 일단 뺄게요. 그냥 some만 쓸게요. some, 그 다음에 others, 그 다음에 the others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중학교 때 무조건 배웠어요. 이거 무조건 배운 적이 있어. 근데 맨날 이거 나올 때마다 맨날 물어봐. 학생들이 선생님 저 이거 원 어나더 디아도 저 이거 잘 모르겠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맨날 물어봐. 그러니까 나는 이게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거를 잘 암기를 못 하나 봐요. 이게 맨날 헷갈리나 봐. 그래서 이거를 암기로서가 아니라 이해로서 여러분이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서요.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일단은 종류를 좀 먼저 보자. 종류를 보면은 one이 있고요, some이 있고요, other가 있어요. other. 됐어? 그러니까 아래에 있는 네 개는 other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은 이 other라는 녀석 앞뒤에 뭐가 붙었냐? 그냥 요것만 다른 거잖아. 그렇죠? 자, 그러면 얘네들의 개념을 하나하나 제가 정확하게 좀 써보겠습니다. 정확하게. 자, 일단 one부터 써볼게요. one은 뭐냐면요, 처음에 언급하는, 공간을 좀 넓게 쓸 걸 그랬나? 자, 처음에 언급하는 무작위의 하나, 이런 뜻이에요. 처음에 언급하는 무작위의 하나. 됐어? some은요, 처음에 언급하는 무작위의 여러 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정해져 있지 않은 무언가를 말하려고 하는데 그게 대상이 한 개야. 그럼 one이라고 말하는 거고, 그 대상이 여러 개야. 그럼 some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됐어요? 야, 어떤 한 명이랑 부딪혔으면 one이고요. 어떤 몇 명인지도 모르겠어. 막 이렇게 부딪혔어. 그럼 이제 some으로 얘기하는 거라고요.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요 other를 볼게요. 이 other가 다 들어가 있으니까 other라는 개념을 여기다가 제가 단구장 표시하고 따로 쓰겠습니다. other. 이 other라는 거는 일단 무슨 뜻이냐면요, other는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언급한 것을 제외한 다른 것이에요. 됐어? 우리가 보통 other를 해석할 때 다른 또는 다른 것 이렇게 해석한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말하는 다른 게 뭐냐면 처음에 언급한 걸 제외한다는 거예요. 그게 other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one 다음에 other가 나오는 거예요. some 다음에 other가 나오는 거. 됐어요? 처음에 일단 얘를 언급하고 그 얘랑 다른 또 무언가의 랜덤을 말하고 싶어. 내가 처음에 어떤 사람이랑 부딪혔어. one이야. 근데 내가 얼마 안 있다가 또 어떤 사람이랑 부딪혔어. 그럼 이제 우리가 other라고 표현을 하는 거라고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차이점을 보자면 other 앞에 어가 붙었냐, 더가 붙었냐, 뒤에 s 붙었냐, 더랑 s가 둘 다 붙었냐, 요거밖에 없죠. s는 제가 설명할 필요 없죠. 복수라는 뜻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어와 더만 내가 보면 되겠네요. 어와 더. 됐죠? 자, 그러면은 어와 더를 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여기다가 이제 좀 자세한 설명을 쓰도록 할게요. 어라는 거는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한 개죠. 한 개. 그리고 제가 이렇게 쓸게요. 모르는 것이에요. 모르는 것. 더는 개수랑 상관이 없습니다. 개수랑 상관이 없고요. 얘는 알고 있는 것. 이런 개념입니다.
자, 지금 이 말이 뭔지 몰라도 돼. 모르는 건 알고 있는 거. 이게 뭔지 몰라도 돼. 그리고 더는요. 나머지라는 개념도 돼요. 여기서 나머지. 왜 나머지란 개념이 되는지 그것도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걱정 마세요. 자, 그러면 이 개념을 대입해서 another, others, the other, the others의 정확한 의미를 한번 써볼게요. 그럼 정확한 의미를 쓰면요. another는 처음에 언급한 것을 제외한 하나의 모르는 것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어요? 쓰기 너무 기니까 그냥 말로 할게요. the other는 처음에 언급한 것을 제외한 알고 있는 나머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주 정확하게 하자면요. others는 처음에 언급한 것을 제외한 모르는 여러 개가 되는 거야. 여기는 앞에 어를 붙이면 안 되잖아. 복수형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the others는 처음에 언급한 것을 제외한 알고 있는 나머지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만 말하면 잘 여러분이 이게 뭔 소리지 이럴 거예요. 그래서 쉽게 예시를 보여주겠습니다. 여러분이 흔히 중학교 때 이걸 어떻게 배우냐면요. one, the other는 대상이 둘일 때 써. 뭐 이렇게 보통 배워요. 대상이 셋일 때는 one, another, the other 이렇게 써. 이렇게 배워요. 보통 중학교 때 그렇게 배웁니다. 근데 저도 이걸 배웠어요. 중2 때. 그리고 난 다음에 저는 선생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대상이 넷일 때는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쳐맞았습니다. 진짜 맞았어요. 출석부 갖다 맞았어. 쓸데없는 거 물어보지 말래요. 제가 봤을 때는 선생님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대상이 넷일 때는 그럼 어떻게 할 건데? 대상이 5이면 어쩔 거예요? 대상이 100개면 어떻게 할 건데? 그쵸? 자, 그 모든 변수를 다 없애줄게요. 자, 봐봐. 왜 대상이 둘일 때 one, the other고 셋일 때 one, another, the other인지 그걸 보여드릴게요. 잘 봐봐. 자, 분필 2개가 있어. 자, 2개 중에 쌤이 하나를 뽑을 거거든? 근데 어떤 거를 뽑을지 알아 몰라요? 모르잖아. 니네가 나랑 뭐 텔레파시 통하는 거 아닌 이상 모르잖아. 100% 내가 뭘 뽑겠다 이런 걸 니네가 어떻게 알아?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처음에 내가 언급하는 무작위의 하나입니다. 뭐 이거 왜 파란색 됐어? 자, 처음에 내가 언급하는 무작위의 하나가 뭐라고요? 원이에요. 원. 자, 그래서 내가 원 하나 뽑았어. 이게 남은 거죠. 자, 그럼 얘는 뭔지 니네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지금 이게 뭔지 몰라? 아, 나 하나 뽑았잖아 여기. 이게 뭔지 몰라? 아, 이건 흰색이에요 여러분. 아, 그리고 얘는 분필이라는 애입니다. 모른다고? 아니, 노란색 분필 뽑았잖아. 그럼 남은 거 하나 보이잖아. 흰색 분필 알잖아. 그러면은 알고 있는 거네? 알고 있는 거? 됐어? 알고 있는 거고 하나네? 그러니까 the other가 되는 거예요. 됐어? 자, 3개로 해볼게. 3개 이렇게 있어. 자, 처음에 하나 뽑는다. 뭐라고? 원이야. 자, 뭐 뽑을지 알아 몰라? 몰라. 모르는데 처음 거를 제외한 하나야. 자, 모르는 건데 하나인데 처음에 언급한 걸 제외야. 그럼 뭐야? another가 되는 거야. 됐어? 하나 남지. 그럼 이건 뭐야? 알고 있는 거죠. 알고 있는 거고 그리고 남은 하나죠. 알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the other가 되는 거야. 이해돼요? 이해돼? 4개로 해볼까? 자, 그 논란의 4개. 자, 이렇게 있어. 하나, 원이야. 뭐 뽑을지 알아 몰라? 몰라. 모르니까 other야. 됐어? another. 뭐 뽑을지 알아 몰라? 몰라. 또 another야. 됐어? 얘는 알지? the other야. 됐어? 개념을 알겠어요 이제? 제가 아까 전에 모르는 것 아는 것 얘기한 거 이제 이해가 돼요? 뭐가 모르는 거고 뭐가 아는 건지? 성님 뭔 말인지 알겠어요? 재현이 뭔 말인지 알겠어? 오케이. 자, 그러면 한번 이제 응용으로 가보자. 응용. 복수형도 한번 섞어볼게요. 복수형. 자, 이제 니네가 대답해. 이게 5개로 할 거야. 5개. 자, 쌤이 처음에 2개 뽑을 거야. 그럼 뭐라고 말해야 돼? 썸이야. 자, 여기서 내가 2개 뽑을 거야. 그럼 뭐야? others. 됐어? 자, 하나 남았어. 이거 뭐야? the other. 됐어? 그러면 항상 더가 붙는 애는 맨 마지막에 나오네? 항상 나머지 개념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the other라는 거는요, 나머지 한 개라는 뜻이 되고요. the others는요, 나머지 전부라는 의미가 돼요. 됐어? 실제로 맨 마지막에 나오거든. 자, 또 봐봐 얘들아. 또 하나 해보자. 또 연습해보자. 자, 여기서 하나 뽑을 거야. 그럼 뭐야? 원. 자, 여기서 내가 2개 뽑을 거야. 뭐야? others야. 자, 이거 나머지 다 뽑을 거야. 그럼 뭐야? the others야. 됐어?
개념 알겠죠 이제? 그래서 요 개념은요 우리가 아느냐 모르느냐로 접근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살짝 응용해 볼게요. 살짝 응용하면은 이 디아더란 개념을 우리가 살짝 응용하면 이 디아더란 개념을 좀 더 확장할 수가 있어요. 자, 내가 갑자기 수학 얘기할 건데 수학 얘기해서 미리 미안해. 그 초등학교 때 우리가 수학에서 뭘 배우냐면요 1차원 그래프라는 걸 배우거든요. 1차원 그래프. 중학교 때는 좌표 평면 배우죠. 이거 그렇죠? x, y 그래프 있는 거. 초등학교 때는 1차원 그래프를 배웁니다. 그래서 이게 초딩 때 배우는 거예요. 그렇죠? 요건데 그럼 잘 봐봐 얘들아. 내가 이쪽 방향으로 간대요. 그럼 이쪽 방향은 one way예요. one way. 그럼 이쪽 방향은 뭐라고 말할까? the other way가 되는 거야. the other way. 됐어? 만약에 another way라고 해볼게요. another way라고 한다면요. 그러면 나머지 방향은 어딘데요? 없잖아. the other way가 어딘데 그러면? 요 왼쪽 오른쪽밖에 없는데 뭐 어떻게 해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the other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도 가능하냐면요. 반대편이라는 개념도 돼요. 실제로. 반대편. 이런 의미로도 우리가 확장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어디 비행기를 타고 가고 있는데 뭐 만약에 가는 길에 문제가 생겨갖고 막 반대탑에서 다시 돌아와라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럼 우리가 가던 길은 one way고요. 다시 반대로 돌아와야 되니까 the other way로 가야 된다. 반대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토론을 할 때는 토론을 우리가 3자 토론을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죠. 저쪽과 우리 쪽, 그러니까 이 양쪽에서만 이제 우리가 토론을 하잖아요. 그렇지? 그러면은 우리 팀이 있어. 그러면은 상대 팀을 말할 때는 the other team, the other way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됐어? 그러니까 결국 the other는요 여기서 반대편인데 대상이 둘일 때 우리가 어떤 반대편을 얘기할 때 보통 the other라는 개념을 많이 쓴다라는 겁니다. 세상에는 항상 둘로 나눠지는 게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정치적으로 봤을 때도 야당과 여당이 있고요. 우리가 치킨을 먹을 때도 양념이 있고 후라이드가 있고 뭔가 이게 항상 두 개로 나눠지는 게 많잖아.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뭔가 반대편을 우리가 선택한다라고 할 때 이 the other라는 표현을 되게 많이 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the others는 약간 응용함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달리기를 하고 있어. 근데 내가 처음에는 꼴찌였어. 근데 내가 막판에 스퍼트를 해갖고 다 제끼고 내가 1등을 했어. 그럼 여기서 잘 들어봐. 내가 다른 사람들을 제치고 1등 했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 다른 사람들을 제치고 나는 1등 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다른 사람들은 이 중에서 뭘로 표현할까? 다른 사람들. 여기서 뭘로 표현해야 될까? the others로 표현해야 돼. 왜? 나머지 전부를 제껴야 내가 1등 아니에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나머지 전부라는 개념으로써 쓰인다는 거예요. the others라는 말 자체가. 됐죠? 몇 명이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어쨌든 얘네를 다 제껴야 내가 1등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the others는 뭐다? 나머지 전부다. 이런 개념으로 여러분이 알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겠다. 보통 독해에서는 어떻게 많이 나오냐면요. some 어쩌고 나오고 others 어쩌고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한번 이렇게 써볼게요. 영어를. 만약에 some people, 그러니까 몇몇 사람들은 like baseball, 뭐 야구를 좋아해.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the other people 이렇게 썼어요. 그냥 the others라고 쓸게요. 자, the others like basketball 이렇게 한번 써볼게. 자, 이렇게 쓰면요 엄청난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엄청난 문제가 생겨요. 왜 문제가 생기냐면은 잘 봐봐. 지구상에 몇몇 사람들이 있어요. 자, 여기가 몇몇 사람이라고 쳐볼게. 이 몇몇 사람이 야구를 좋아한대요. 근데 the others 뭐라고? 나머지 전부라고. 그러면 얘네 제외한 나머지 전부는 뭘 좋아한다? 농구를 좋아한다는 뜻이 되는 거야. 이걸 어떻게 알아? 지구는 둥그니까 자꾸 걸어나가다 보면 온 세상 어린이들 다 만나가고 다 물어보나? 다 물어봐? 농구 좋아해? 야구 좋아해? 농구. 오케이. 너는 이거 다 조사했어?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 the others를 여기서 쓴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야. 아니 어떻게 알아? 전 세계 얘네 제외한 전 세계 나머지 사람이 농구를 좋아하는지 어떻게 알아? 모르잖아 이거는. 그러니까 others로 쓰는 게 이런 경우에 맞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해석을 할 때는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좋아요. the other나 the others를 해석할 때는 나머지 하나 또는 반대편, the others는 나머지 전부 이렇게 해석하는 게 가장 구분하기가 편하고요. another는요 또 다른 하나,
그리고 others는 또 다른 여러 개. 이렇게 해석하는 게 제일 좋아요. 됐어요? 이렇게 해석하는 게 여러분이 어법에서 구분할 때 가장 좀 편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하나, 또 다른 여러 개. 됐죠? 만약에 이제 여러분이 옷을 사러 갔다고 쳐볼게요. 옷을 사러 갔는데 디자인이 마음에 드는 게 있어. 근데 디자인은 마음에 드는데 색깔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색깔이.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또 딴 색깔 없어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잖아. 이 옷 디자인은 좋은데 이 디자인에 딴 색깔 없냐? 그럼 이때는 우리가 another를 쓸까 theother를 쓸까? 이때는 another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거 없냐? 또 다른 색깔 없냐? another color 없느냐? 됐어요? 만약에 내가 옷을 여러 개 살 거라면은 other colors는 없느냐?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또 다른의 개념이면은 another나 others 이렇게 생각하면 편하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요 녀석들에 대한 게 여러분이 그냥 암기로서 뭐 하나 뭐 대상이 둘이면 셋이면 이거는 진짜 저 개인적으로 극혐. 제가 어려서부터 영어를 공부할 때 제가 정말 싫어하는 용어들이 몇 개 있거든요. 우리나라 영문법에서 그 중에 대표가 이거예요. 이거 둘이면 원 비하도, 셋이면 원 어디어. 극혐. 이런 것도 있어. 뭐였지? 뭐 사람이면 뭐 ed 쓰고 뭐 사물이면 ing 쓴다. 극혐. 그런 거 없어요. 그딴 게 어디 있어?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이 접근은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학이 아니에요. 우리가 배우는 게 영어예요. 영어. 언어입니다. 언어. 그러니까 이거를 왜 쓰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여러분이 알아야 정확하게 받아들여지지. 이걸 그냥 대상이 둘일 때 이렇게 쓰고 셋일 때 이렇게 써. 뭐 수학 공식만 이렇게 외우면은 여러분이 결코 답을 제대로 고를 수 없으니까 이 개념으로 좀 아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부정대명사 이 부분이 조금 이제 개념 부분이 어려워서 제가 좀 자세히 설명을 드렸고요. 제기대명사 파트가 남아 있는데 이제 시간관계상 이 부분은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한번 문제는 풀어보세요. 숙제로 제가 드릴 거니까 문제는 한번 풀어보시되 보고 푸셔도 돼요. 근데 이제 개념 설명은 제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숙제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시험 볼 때. 네, 그거는 똑같이 해요. 그건 똑같이 해요. 숙제 검사하세요? 그럼요. 지난번에 104쪽까지 했었죠? 잠깐만. 이렇게 하자, 그러면. 그럼 다음 시간 숙제를요, 오늘 진도를 다 안 나갔으니까 106에서 108이랑 백지 테스트만 할게요. 알겠죠? 여기 106에서 108이 그 미니 모의고사 해갖고 9문제 있거든요. 그래서 106에서 108쪽 문제 풀고 그 다음에 여기 뭐냐 그 어법상의 근거 작성하고 당연히 이제 모든 복입니다. 그리고 질문할 거 체크해 오시고 그 다음에 오늘 한 거 백지 테스트 또 해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요것만 하면